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7일 목요일 저녁 석간 경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정말 뜨거웠습니다. 코스피가 7,490, 1.43% 상승하며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박 교수님, 오늘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한마디로 반도체 주도의 강력한 상승장이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2.07%, 3.31% 오르며 지수를 끌어올렸고 코스피는 7,500선을 바로 앞에 두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닥은 0.91% 하락하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른바 반도체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규모 순매도를 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그럼에도 지수가 오른 건 개인 투자자들 덕분이라고요? 맞습니다. 오늘 뉴스 헤드라인에도 외인 7조 던져도 코스피 사상 최고치, 개미가 일냈다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외국인 매도 물량을 소화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마오섬이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국내 증시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 7,490.05, 1.43% 상승 마감이고요. 코스닥은 1,199.18로 0.91% 하락했습니다. 박 교수님, 이 격차가 상당히 크게 느껴지는데요? 네, 오늘 시장은 완전히 양분된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는 7,500선을 눈앞에 두고 있고 실제로 일부 언론에서는 7,500 넘본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1% 가까이 하락하면서 중소형주와 대형주 간 양극화가 뚜렷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일부에서 코스피 연내 9천 전망도 나왔더라고요. 네, 일부 증권사에서 그런 전망을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7,490 수준에서 9,000까지 가려면 약 20% 추가 상승이 필요한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랠리가 이어질 경우를 가정한 시나리오입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전망이고 실제로는 여러 변수가 작용할 것입니다. 오늘 거래 주체별 매매 동향은 어땠습니까? 뉴스 제목에 7,500 뚫은 코스피, 개미 외인 기관은 조 단위로 움직였다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조 단위의 대규모 자금이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은 대규모 매도세를 보였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이를 받아내며 지수를 지탱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럼 개별 종목들 살펴볼까요? 오늘 눈에 띄는 종목이 정말 많았습니다. 네, 먼저 반도체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27만 1,500원으로 2.07% 상승했고 SK하이닉스는 165만 4천원으로 3.31% 올랐습니다. 두 종목 모두 사상 최고가를 또다시 경신했는데요. 뉴스에도 27만 전자 165만 닉스, 3전 닉스 또 사상 최고가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3전 50만원, SK하이닉 300만원, 목표가 줄상향의 코스피 신고가 뒷받침이라는 헤드라인이 있었는데요. 일부 증권사에서 삼성전자 목표가를 50만원, SK하이닉스를 300만원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가 대비 각각 약 84%, 81% 상승 여력이 있다는 전망인데 상당히 높은 목표가입니다. 반도체 외에 다른 섹터는 어땠습니까? 오늘 특히 눈에 띈 건 중공업과 건설 섹터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13만 6,400원으로 7.40% 급등했고요. 삼성중공업도 3만 3,700원으로 5.81% 올랐습니다. 그리고 삼성 E&A가 6만 4,400원으로 무려 21.51% 상승했습니다. 삼성 E&A가 21% 넘게 올랐다고요? 네, 건설 엔지니어링 섹터 전반에 긍정적인 흐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대한광통신도 21,800원으로 19.32% 급등했습니다. 자동차 쪽은 어떻습니까? 현대차가 57만 2천원으로 4% 상승했고 POSEA 홀딩스도 53만 5천원으로 5.73% 올랐습니다. 철강과 자동차 등 전통 제조업 종목들도 고르게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종목도 있었죠. 네,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가 86만 6천원으로 11.54% 급락했습니다. 방산주 중에서는 유일하게 두 자릿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2차 전지 쪽은 어땠습니까? 최근 부진했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이 48만 3천원으로 0.21% 소폭 상승했습니다. 뉴스에 부진했던 2차 전지주 반등, 전기차 ESS 쌍끌이 수요 기대라는 헤드라인이 있었는데요. 2차 전지 섹터가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차와 ESS 수요가 동시에 살아난다는 기대감이군요. 네,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의 상승폭은 0.21%로 미미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본격적인 반등으로 보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습니다.
환율 시장 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꽤 많이 내렸죠? 네, 원달러 환율이 1,448.27원으로 1.74% 하락했습니다. 원화가 상당히 강세를 보인 건데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 유가는 어떻습니까? WTI 원유가 배럴당 92.45달러로 2.77% 하락했습니다. 90달러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고유가 부담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입니다. 미국 국채 금리는요?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36%로 1.36% 하락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5월 6일 기준이니까 지난 마감 데이터인데요. 금리가 하락했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올랐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미국 10년물 국채 가격은 111.02로 0.20% 상승했습니다. 금리 하락이 증시에는 긍정적이죠.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주식의 매력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금리 하락의 배경이 무엇인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 시세는 어떻습니까? 금이 온스당 4,753.8달러로 1.54% 상승했습니다. 4,700달러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여전히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증시 상황 보겠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도 강했죠. 네, 5월 6일 미국 증시는 전반적으로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S&P 500이 7,365.12로 1.46% 올랐고 나스닥은 25,838.94로 2.02%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도 49,910.59로 1.24% 올랐습니다. 나스닥이 2% 넘게 올랐네요. 기술주가 강했습니까? 맞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207.83달러로 5.77% 급등했고 TSMC도 419.5달러로 6.36% 상승했습니다. 반도체 업종이 미국 시장을 이끈 것인데요. 이것이 오늘 한국 시장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빅테크 종목들은 어땠습니까? 애플이 287.51달러로 1.17% 올랐고 테슬라는 398.73달러로 2.40% 상승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술주 중심의 상승장이었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어떻습니까? VIX 지수가 17.53으로 0.81% 소폭 상승했습니다. 17포인트대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입니다. 뉴스를 보니까 코스피 다음은 나스닥 서학 개미 계좌도 사상 최고라는 헤드라인이 있던데요. 네,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 투자를 위해 개설한 해외 주식 계좌 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내용입니다. 코스피가 최고치를 경신하자 이제 미국 시장으로도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분산 투자 차원에서 긍정적일 수 있겠네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투자는 환율 변동 리스크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ETF 시장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반도체 관련 ETF가 인기라고요? 네, 여러 가지 흥미로운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먼저 반도체 투톱 올라탄 월배당 ETF, 투자자 유치 경쟁 불붙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주요 편입 종목으로 하면서 월배당까지 제공하는 ETF들이 투자자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월배당이면 매달 배당금을 받는다는 거죠? 맞습니다. 주가 상승과 함께 정기적인 현금 흐름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레버리지 ETF는 어떻습니까? 반도체 레버리지 ETF, 올해 300% 이상 수익률, SK하이닉 비중이 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올해 들어 30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한 상품도 있는데 SK하이닉스의 비중이 높은 ETF일수록 수익률이 높았다는 분석입니다. 300%요? 엄청난 수익률인데요? 레버리지 ETF는 기초지수 변동폭의 2배 또는 그 이상을 추정하도록 설계된 상품이기 때문에 상승장에서는 큰 수익을 낼 수 있지만 하락장에서는 손실도 그만큼 커진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운용사들도 움직임이 있다고요? 네, 삼성전자 전력 ETF 통했다. KB운용, 한투운용 제치고 3위 탈환이라는 뉴스가 있었고요. 단독, 결국 삼전 한익, KODX AI 반도체 ETF 대수술 나선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주요 운용사들이 반도체 종목 비중을 조정하는 등 포트폴리오 재편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로봇 관련 이슈도 있었죠? 10년 뒤 170조 시장, 유망 로봇주 선점하라는 헤드라인이 있었습니다. 로봇 시장이 향후 10년간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주 관련 ETF는 어떻습니까? 스페이스X 이야기가 나왔던데요. 스페이스X 특수에도 우주 ETF-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스페이스X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우주 관련 ETF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테마와 실제 수익률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요? 실제로 코스피 7천 내 수익률만 왜 이 모양이라는 뉴스 제목이 있었습니다. 이건 2026 서울 머니쇼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의 체감 수익률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까? 현재 시장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일부 대형주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반도체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이들 종목을 보유하지 않은 투자자들은 지수 상승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뉴스에서도 최후에 웃는 자 되는 법이라는 표현을 쓰며 장기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산 효과에 대한 분석도 있었다고요? 네, 주식 오르면 부동산으로, 1만 원 오르면 130원 소비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주식 가격 상승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내용으로 보입니다. 암호화폐 시장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어떻습니까? 비트코인이 81,566.83달러로 0.17% 소폭 상승했습니다. 8만 달러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주식시장에 비하면 상승폭이 크지 않습니다. 근데 뉴스를 보니까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불만이 많다고요? 네, 주식은 0원, 코인은 165만 원, 1,100만 가상자산 투자자 뿔났다는 헤드라인이 있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된 내용으로 보이는데 1,100만 명의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세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먼저 단기적으로는 코스피가 7,500선을 돌파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오늘 7,490까지 올라왔으니 10포인트 정도만 더 오르면 되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추가 상승 여부가 핵심 변수가 될 것입니다. 목표가 상향 전망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삼전 50만 원, SK하이닉 300만 원 같은 목표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증권사의 전망일 뿐입니다. 실제로 달성될지는 반도체 업황, 글로벌 수요, 환율 등 여러 변수에 달려 있습니다. 목표가만 보고 투자하기보다는 기업의 실적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섹터 분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시장이 반도체에 과도하게 쏠려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2차 전지, 자동차, 건설 등 다른 섹터로의 분산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특히 2차 전지는 부진했던 2차 전지주 반등이라는 뉴스가 나온 만큼 반등 가능성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TF 투자는 어떻습니까? ETF는 분산 투자 수단으로 유용하지만 특히 레버리지 ETF의 경우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월배당 ETF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원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해외 투자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서학개미 계좌도 사상 최고라는 뉴스가 나온 만큼 미국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다만 환율 변동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고 국내 시장과 미국 시장의 상관관계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이 1,448원 수준인데 환율 변동이 해외 투자 수익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시장을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은 코스피가 7,490.05로 1.43% 상승하며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날이었습니다. 삼성전자 27만 1,500원, SK하이닉스 165만 4천원으로 두 종목 모두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이들 반도체 종목이 지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우려도 있죠. 맞습니다. 반도체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코스닥은 오히려 하락하는 등 양극화가 뚜렷합니다. 코스피 7천, 내 수익률만 왜 이 모양? 이라는 투자자들의 하소연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수 상승이 모든 투자자의 수익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단기적으로는 7,500선 돌파 여부가 관건이고 중장기적으로는 반도체 업황과 글로벌 경제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연내 9천까지도 전망하고 있지만 이는 하나의 시나리오입니다. 투자자들은 과도한 기대보다는 분산 투자와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기쁨도 있지만 동시에 쏠림 현상과 양극화라는 과제도 안고 있는 시장입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중한 투자 결정 내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박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 7일 목요일 석간 경제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